새우젓 사려 굴젓도 있어요. 젖장수가 젖통을 등에 지고 동네를 돌며 목청을 뽑자 개울 건너 앞산에 산울림이 되어 울려 퍼졌다. 22서너 집 되는 작은 산골 동네. 나지막한 초가집 굴뚝엔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과 감나무엔 꼭대기에 매달린 몇 개 남은 까치밥이 넘어가는 마지막 햇살을 잡고 불을 머금은 듯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추수를 해서 집집마다 곡간이 그득할 때라 조 한 대박을 퍼와서 새우젓 한 국자를 받아가고 나락 한 대를 퍼와서 굴젓 한 종지를 받아갔다. 새우젓 장수 등짐에 젖은 줄었지만 곡식자루는 늘어 더 힘들어졌다. 새우젓 장수는 망설여졌다. 개울 건너 외딴 집 하나를 보고 디딤돌을 조심스럽게 밟아 개울을 건너다가 허탕을 치면 어쩌나 싶어 큰 소리로 외쳤다. 새우젓 굴젓, 젖 사려. 개울 건너 멀리 외딴 집 살인문이 열리고 안주인이 나와 손짓을 했다. 장사꾼이 뭔가 일점만 남아도 십리길을 간다는데 개울 건너 빤히 보이는 곳을 마다할 수야 없지. 조심조심 디딤돌을 딛고 개울을 건너 갈대밭 오솔길을 지나 외딴 집 살인문 앞에 다다랐다. 젖 와시우. 살인문이 열리더니 안주인 여자가 나와 다짜고짜 앙칼진 목소리로 여보시오. 말을 좀 똑바로 하고 다니시오. 새우젓, 굴젓 해야지. 새우젓, 굴젓, 젓 사려 하면서 아니어도 가을바람에 싱숭생숭한 과부 가슴을 흔들어 놓는 거요. 살인문을 획 닫고 치마깃을 걷어올리며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새우젓 장수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 사립작을 발로 걷어차자 과부가 다시 나왔다. 내가 젖장수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젖과 젖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오. 내가 젖 사려 했지 언제. 아뿔싸. 흥분한 나머지 젖장수 입에서 젖과 젖이 헷갈려 버렸다. 과부할, 거봐요. 들어오시오. 그걸 살이다. 젖찌개를 장독대 뒤에 숨겨두고 젖장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과부가 된장을 보글보글 끓인 저녁상에 탁배기 호리병도 들고 왔다. 탁배기 한 사발을 마신 젖장수는 호롱불을 끄고 과부를 쓰러뜨렸다.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벗기자 벌써 과부는 불덩어리가 되었고 옥문은 질척거렸다. 훌훌 옷을 벗어던진 젖장수가 용소 숨치는 약물을 옥문으로 들이밀자 과부는 흐느끼며 낙지처럼 달라붙었다. 구들장이 꺼질 듯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젖장수는 아랫도리만 가리고 저녁상을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해치웠다. 그리고 두 번째 운우를 이번엔 길게 하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니 과부가 씨암탉 한 마리를 삶아왔다. 지화자 좋다. 녹음방창에 새우름 좋고 지화자. 기생 7이 뽑아내는 가락에 단호 분위기는 한껏 부풀어 올랐다. 가리막 아래 멍석을 깔고 사또와 육방관속, 고을 유지들은 술잔 돌리기에 여념이 없고 드넓은 아랑천 모래밭은 이골저골 19마을에서 모인 남녀노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천변의 회나무 그네줄은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를 매달아 올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씨름판의 함성은 천지를 뒤흔들었다. 기나긴 5월 햇살이 비스듬히 누울 즈음 씨름판도 결판이 났고 그네도 여왕이 탄생했다. 오매골 노첨지의 셋째 딸 춘화는 올해도 그네 여왕이 되어 사또로부터 비단 세필을 받았다. 그런데 춘화의 가슴이 방망이질 친 건 비단 세필 때문이 아니었다. 황소 등에 올라탄 씨름장사가 춘화에게 한쪽 눈을 감으며 찡긋 눈웃음을 보냈기 때문이다. 고을 단오잔치가 파하자 이골저골 사람들이 아랑천 모래벌판을 빠져나가느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때 수리치떡장수 아지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춘화에게 다가오더니 꼬깃꼬깃 접은 한지 한 장을 앞석 가운데 찔러 넣어주며 배시시 웃었다. 비단 세필은 친구들이 안고 춘화는 쪽지를 꺼내 읽다가 얼굴이 홍당무로 변했다. 낭자가 그네 타는 모습은 선녀가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소. 소희는 한눈에 반했소이다.
내일 밤 운한골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겠소. 낭자가 올 때까지 천년만년 기다리겠소. 황소 장사가. 아까 찡긋 눈웃음을 보내던 그 장사야. 춘화는 온몸이 불타올랐다. 춘화는 저작거리를 지나며 포목점에 들러 상으로 탄 비단 세 필 가운데 한 필을 팔아서 동네 친구들에게 밥값은 한 통씩을 사서 안겼다. 또 너비아니 집에 들러 고기를 실컷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셨다. 춘화는 어스름한 저녁에 비단 두 필과 식구수대로 선물을 사서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노첨지와 마누라는 반기는 기색조차 없다. 위로 두 딸은 문밖 출입을 모르는 조신한 처자로 자라 양반집에 시집가 잘 살고 있는데 셋째 딸 춘화는 허구한 날 집 바깥을 싸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날 밤 춘화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구릿빛 드넓은 가슴팍, 한눈을 감고 싱긋 웃는 그 눈길, 황소 위에 올라앉아 두 팔을 번쩍 축혀올린 늠름한 모습이라니. 이튿날 밤 춘화는 장독을 밟고 감나무 가지를 잡아 담을 넘었다. 약속 장소인 물레방앗간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삼경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칠흑 같은 밤길을 함께 걸어온 황소 장사가 엉덩이를 떠받쳐줘 수월하게 담을 넘었다. 두어 달이 지나자 노첨지 내외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딸 춘화가 입덧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날 며칠 술만 퍼마시던 노첨지가 춘화를 다그쳐 20리박 청송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황소 장사를 찾아 부랴부랴 혼례를 올렸다. 상놈 집안에 바깥사돈도 없는 덩치만 커다란 놈을 사위라고 맞으니 노첨지는 맘에 들지 않아 절을 해도 고개를 돌렸다. 웃음이 넘쳐야 할 혼례날 새 신부 춘화는 부모님이 하도 슬퍼하는 통에 기가 푹 죽었다. 설상가상으로 첫날 밤 춘화는 기절할 뻔했다. 신랑이 애꾸였던 것이다. 나를 속였군요. 춘화는 펑펑 울었다. 그러자 황소 장사가 대꾸했다. 나는 낭자를 속인 적이 없소. 지난 단오날 수리치 떡장수를 통해 낭자에게 준 쪽지를 보시오.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소. 한눈에.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자 노첨지의 걱정거리가 싹 바뀌었다. 첫째 딸은 애를 못 낳는다고 소박당해서 둘째 딸은 사위가 첩살림을 차렸다며 보따리를 싸서 친정에 아예 눌러앉았다. 반면에 셋째 딸은 토실한 알부자 황소 장사가 한눈을 절대 안 팔아 가을무 뽑듯이 아들 둘을 낳았다. 게다가 셋째 사위는 산에서 송이 땄다고 하수옥했다고 산삼캤다고 노첨지에게 먼저 보내왔다. 또 시시때때로 산머루주 익었다고 독재 보내고 장터에서 한산못이 두 필을 사서 보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랴. 올해도 북한산에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시원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과 바위 틈에는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하였고 나비와 벌들이 꿀을 찾아 꽃들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북한사에서 과거를 준비하며 동문 수학하고 있는 박유성과 안상열은 잠시 추능을 만끽하기로 하고 오랜만에 산길을 걸어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산길을 오르며 숲속에 핀 두견화를 바라보던 박유선은 자신의 부인이 처음 시집 오던 날이 생각났다. 그날은 말 그대로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박유선은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가가기가 어려울 것이라 했었다. 그런데 우연히 가문 좋은 송씨 집안에서 통혼이 들어와 이렇게 혼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그것은 비단 박유선 집안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경사라 할 만큼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다. 박유선의 어머니는 사돈댁의 가문도 가문이거니와 조금도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을 규수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주는 것이 고마웠다. 더욱이 며느리의 모습이 참으로 고왔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송씨 부인을 보고 화수아라 부르며 꽃 중에도 그렇게 예쁜 꽃은 없을 것이라 칭찬하였다. 아니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나? 안상열이 두견화에 정신을 팔고 있는 박유선에게 물었다. 응,
실은 이 꽃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나서 박유선은 민망한 듯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다. 거참, 아내 없는 사람 서럽게 하는군. 그래 자네 아내가 그 꽃을 닮았는가? 안상열은 박유선을 짓궂게 놀렸다.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아내의 별칭이 화수아거든. 화수아? 꽃 중이 꽃이라는 뜻인가?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자네 아내가 그리도 미색이라는 말인가? 안상열은 화수아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뭐 그렇게까지.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허허 내가 아직 미장가인 친구에게 너무 아내 자랑을 하는 것 같군. 이제 그만두세. 허허. 안상열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박유선의 아내가 얼마나 고우면 화수아라는 별칭을 얻었을까 싶어 몹시 궁금하였다. 안상열과 박유선이 이곳에서 만나 학문을 닦은 지도 어언 3년이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서로 잡생각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하였거늘 오늘낮 송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안상열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화수아라. 화수아. 얼마나 미색이면 화수아라 했을까?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안상열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그리도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을꼬. 옆에서 곤히 잠든 박유선을 바라보던 안상열은 무언가 결심한 듯 짐을 챙겨 새벽 안개를 밟으며 북한사를 떠났다. 안상열은 그 길로 박유선의 집이 있는 경성으로 갔다. 경성에 도착한 안상열은 혹시라도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이름을 바꾸고 박물장수의 집에 방을 얻은 후 박유선의 집 근처를 매일같이 배회했지만 좀처럼 박유선의 아내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조급해진 안상열은 박물장수 할머니에게 은근히 물었다. 할멈, 이 근방에서 미색이 뛰어나 화수아라 불리는 여인이 산다던데 혹 알고 있소? 아, 박시댁 아씨를 말씀하시는 모양이구먼요. 할멈은 단번에 대답했다. 그 아씨가 그리도 미색인가? 아,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마 양귀비나 서시도 와서 보면 울고 갈걸요? 할멈은 마치 자신의 자랑거리인 듯 대답했다. 휴, 헌데 요즘 그 아씨께서 병이 나신 모양이어요. 하긴 병날만도 하시지 부잣집에서 편히 살다 밤낮으로 일을 하시려니 병이 안 나시겠어요? 게다가 서방님은 공부하러 가신 후 통 연락도 없으시니 왜 어디 아프신가? 몸살이 나신 모양인데 가난한 살림에 의원 한번 부르지 못하고 약 한 첩 못 드시는 모양인가 봅디다. 안상열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거 참 안 됐군. 할멈, 사실은 내가 의원인데 이 근방으로 이사를 오려고 터를 알아보는 중이었소. 그런 딱한 사정을 들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려. 내가 한번 봐드릴 터이니 그 집에 기별을 해주시게나. 안상열은 자신이 위원인 듯 거드름을 피며 말했다. 할멈은 안상열의 말에 기뻐하며 그 길로 박유선의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송씨 부인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 제 병이 그다지 심한 것도 아니니 그리 수선을 피울 필요 없습니다. 혹 맥을 보여야 한다면 지아비에게 먼저 알리고 상의한 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니 말씀만은 고맙다고 전하여 주십시오. 할멈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안상열은 기대했던 기회가 허망하게 사라지자 송씨 부인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한 간절함이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던 그를 걷잡을 수 없는 욕망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내 기필코 송씨 부인을 얻고야 말리라.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송씨 부인을 만날 기회가 오지 않자 안상열은 월장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안상열은 살그머니 박유선의 집으로 가 주변을 살핀 후 담장 위로 뛰어올랐으나 순찰을 돌던 포졸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걔 누구냐? 안상열은 담 위에서 황급히 내려와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다. 포졸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온 안상열은 여전히 송씨 부인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결국 안상열은 사람을 시켜 보쌈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보쌈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무렵 마침 나라에서 과거령이 내려 박유선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자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박유선은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안상열은 이런 박유선의 소식에 분해하며 여전히 송씨 부인을 빼앗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유선이 평안감사가 되어 식소를 이끌고 길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옳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안상열은 박유선 일행이 지나가는 청석골에서 돈으로 매수한 불량배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드디어 박유선 일행이 청석골을 지나가려 할 때였다. 이보시게, 그간 안녕하셨는가? 안상열은 말을 타고 박유선 일행 앞에 나타나 큰 소리로 말했다. 박유선은 갑자기 산적이라도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으나 그가 안상열임을 알고 반갑게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안공이 아니신가? 그간, 긴 말 필요 없네. 난 자네를 보기 위해 이곳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네. 화수아라 불리는 자네 아내를 데리러 온 걸세. 그러니 순순히 내놓고 가게. 안상열의 말에 박유선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위에는 안상열의 부하인 듯한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험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난 화수아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렸네. 그러니 무사히 이곳을 지나시려면 내 말을 들으시게나. 박유선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아내가 타고 있는 가마로 다가갔다. 그러나 박유선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가마에서 먼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안에서 듣자 하니 안 장군은 대장부 중에 제1의 대장부이신 것 같군요. 여인이 평생에 대장부를 모실 기회가 어디 흔하겠사옵니까? 내 기꺼이 따라가지요. 아내의 말에 박유선은 기가 막혔다. 아무리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그리 쉽게 다른 남정네를 따라 나서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안상열을 언제 보았다고 장군이라고 부르며 사내 대장부 운운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안상열은 쾌재를 부르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일이 이렇게 쉽게 성사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한바탕 크게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송씨 부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오겠다고 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다. 새로이 지아비를 섬기려는 바 안 장군께 몇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송씨 부인이 가마 안에서 말했다.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의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리리다. 안상열은 그저 기쁜 마음에 웃으며 말했다. 우선 새로이 혼례를 올리되 육례를 갖추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로 가까운 주막이라도 들어가 제가 혼인에 앞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를 끝내고 가마에 오르면 곧장 남편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 주옵소서. 그리해 주신다면 안 장군을 기꺼이 따르겠사옵니다. 안상열은 당장 근방에 있는 주막으로 박유선 일행을 끌고 갔다. 그리고 주모에게 엽전 꾸러미를 던지며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데우고 술과 기름진 안주를 어서 내오라고 시켰다. 처음에는 목욕 소리에 얼토당토 않다는 표정을 짓던 주모는 엽전 꾸러미를 보더니 입이 한빡 벌어져 안상열이 시키는 대로 목욕물을 데우는 것은 물론 술과 고기까지 한다름에 내왔다. 안상열 일행은 모두 먹고 마시며 흥겨워했는데 특히 안상열은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이윽고 채비를 마친 송씨 부인의 가마가 나오자 안상열 일행은 박유선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어디론가 한다름에 말을 달려 떠났다. 주막에 남은 박유선은 허탈했다. 허허, 여자의 마음이란 내 이 꼴을 당하고 어찌 평안 감사를 하랴. 벼슬을 내놓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으며 여생이나마 편히 보내는 게 나을 듯하구나. 박유선이 망연자실하여 안상열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모가 다가와 잠시 바 안으로 들기를 권하였다. 만사가 허탈해진 박유선은 술이나 한잔할 요량으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부인, 방 안에는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부인, 어찌된 일이오? 허면 가마에는 누가? 유모가 타고 있지요. 다소곳한 아내의 대답에 그제야 앞뒤 정황을 이해한 박유선은 아내의 지략에 감탄하며 기뻐했다. 한편 안상열은 송씨 부인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단숨에 송도까지 말을 달린 후 한적한 주막에 자리를 잡았다. 부인, 이만하면 청석골에서 멀리 오지 않았소? 이제 부인의 얼굴이나마 봅시다. 어서 가마에서 나오도록 하시오. 그런데 가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도록 기척이 없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안상열이 직접 가마문을 열며 말했다. 허허, 어차피 방으로 들어가 쉬어야 하지 않소? 어서 나오도록 하시오. 이윽고 가마에서 한 여인이 정숙한 발걸음으로 조심스레 나왔다. 아니, 넌 누구냐? 순간 안상열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구긴 당신이 데려온 장차 당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지. 아니, 송씨 부인은 어디 가고 이런 늙어빠진 할망구가 나온단 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송씨 부인만 여자고 난 뭐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래봬도 자식 열은 더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유모는 안상열의 기세에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를 했다. 에잇, 이런 일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하겠는가? 아니,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는 이제와 어딜 가라는 말이야. 유모의 말대답도 만만찮았다. 일이 이쯤 되자 허탈해진 것은 안상열이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안상열은 큰 소리로 허탈하게 웃으며 그간의 어리석었던 자신의 욕망을 허공 속으로 날려보냈다. 진정, 화수화는 화수화로다. 화수화야. 내 어찌 그리도 어리석었단 말인가. 안상열은 우선 송씨 부인의 유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돌려보낸 후 자신은 그 길로 북한사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